제가 25의 그녀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 혹은 철없는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제 삶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흑백으로 멈춰버린 필름에 갑자기 색깔이 입혀지듯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게임 속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흔들었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20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과 동시에 우려를 표하실 겁니다. 이건 또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임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유희였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저와 그녀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의 분노, 주변의 날선 비난, 제 스스로의 깊은 수치심, 그리고 끝내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까지. 분명 야하고 자극적인 순간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본질은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을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부디 끝까지 제 고백을 들어주시면 제 삶의 모든 페이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62, 은퇴한 전직 공기업 사무관입니다. 꼬박 35년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안정적인 생활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빛이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삶은 갑자기 빛을 잃은 듯 공허해졌고 제 세상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연락이 뜸해졌고 딸은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제 하루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6시 TV 앞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뉴스, 매일 똑같은 풍경.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가끔 밤마다 알 수 없는 성욕이 올라와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지만 이내 나이든 몸은 그 욕망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무기력함은 제 외로움을 더욱 자극하는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대로 살 건가? 이렇게 생을 마칠 건가? 그 말이 마치 입버릇처럼 흘러나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게임이냐 싶었죠. 그저 아들의 성의를 봐서 그리고 텅 빈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한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순한 선택이 제 메마른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깔아준 온라인 게임 용의 전설. 저는 늙은 용이라는 조금은 자조적은 닉네임으로 몬스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툰 조작으로 헤매고 있을 때 그날 밤 음성 채팅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량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수줍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용님, 도와주실래요? 20살 남짓 들리는 풋풋한 여자의 목소리, 닉네임은 새콤달콤. 게임에 서툴러 허둥대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다 혼자 하세요? 그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흔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의 가장 은밀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그 질문에 답하려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게임을 넘어 목소리와 채팅으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씩씩한 대학생이었고 주말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부재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제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솔직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학비 문제와 가정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제 삶의 이야기를 한 남자의 외로운 여정을 듣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더 울컥하여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제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밤새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고 때로는 새벽이 올 때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러운 그녀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직접 만나볼래요? 설렘과 동시에 불안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나이든 제 모습과 젊은 그녀의 만남, 과연 괜찮을까? 세상의 시선은 어떨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게 도착한 그녀의 사진 한 장. 단아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단순한 셀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의 얼굴과 대비되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제 모습. 이 이름 모를 감정의 덩어리가 저를 온통 감쌌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성숙했고 동시에 20대 특유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작은 손. 그 섬세하고 따뜻한 손을 보는 것만으로 제 오랜 외로움과 고독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카페 공기와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깊이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이라는 지평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존재감은 제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품을 찾았고 육체의 교감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지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깊은 치유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성급하고 뜨거웠던 사랑과는 다른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 영혼은 그녀를 통해 다시금 살아났고 제 인생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한 순간에는 늘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버린 우리의 관계를 세상이 과연 용납할까? 언제든 그 선을 넘어선 대가로 폭풍 같은 비난과 시련이 몰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법이죠. 우리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컴퓨터 기록을 보고는 격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눈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고 그 모습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수군거림, 딸의 친구들이 던지는 비웃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난무했습니다. 늙은 도둑놈, 어린 여자를 농락한 노인이라는 끔찍한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젊고 여린 그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세상의 매서운 시선과 비난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잠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행복이, 제 욕심이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심 때문인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때 제 손에 쥐어진 메모 한 장. 그녀가 마지막 만남에 제게 건네고 간 것이었습니다. 구겨진 작은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려줘요. 그 짧은 메시지는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메모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사라졌던 그녀는 사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우리를 모욕하던 몇몇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배응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 관계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사랑을 재단하지 말아주세요. 저희의 사랑은 치유였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이 거쳤지만 점차 진정성 있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제 재산을 노린다며 서연이를 반대하던 아들의 의심도 그녀의 진심과 용기를 보며 옅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까지 지지하며 우리를 향한 오해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저를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저희의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신문을 넘겨보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사랑하는 그녀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을 나눕니다. 가끔은 다시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고 함께 웃음꽃을 피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사랑은 결코 나이를 재지 않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후반부에서 찾아온 이 뜻밖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